문재인이 하는 여러 가지로 말아먹고 있네요. 최초에 없어지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책임이 크다는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끔찍하게 분석한 뉴스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일본 언론인데요. 마니보이스라는 경제 전문을 주로 다루기도 하지만 뭐 정치도 다룹니다만 마니보이스에서 12월 8일자 분석 기사인데요. 제목을 일단 소개해드리면 한국 매치보우세츠니 겐지츠미 한국 멸망설의 현실감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슈세리츠 객기겐데 세카이노 겐큐 기관가 사이쇼니 기에루쿠니 또 게이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출생률이 격감하는데 세계 연구기관이 최초의 사라질 나라, 한국이 최초의 사라질 나라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야, 끔찍하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겁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책임이 크다는 이제 분석 기사인데요.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이 그렇습니다. 문 정권 동안 출생률이 급감했다. 그러나 공무원 가정은 2배로 신생아를 낳았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 나라 됐다는 거예요. 22세기에 처음으로 사라질 나라라고 또 부제목을 달기도 했는데요. 국내외 연구기관이 지금까지 22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006년에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처음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되는 최초의 나라는 한국이다. 그리고 이후에 UN 미래포럼 2009년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고요. 삼성경제연구소도 2010년에 지적했다네요.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 2014년에도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정작 한국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반일에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몰아가면서 또 보수파를 없애는 적폐 대청소 이렇게 하면서 출산율 급격하게 저하된 거를 관심을 딴 데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전인미답이라는 표현을 하네. 전인미답의 0.88, 서울은 무려 0.69.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멸종 수준의 낮은 기록이네. 야, 이거 문재인이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간다는 게 이건가? 그리고선 여기서 분석하는데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젊은이의 생활고 높은 실업률로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데 취업 못한 사람이 결혼이나 출산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날 살아야 하는 게 고민인데 결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전국의 합계 출산율이 7월에서 9월에 0.88 사상 최저치 기록했는데 2019년 1년 토탈을 내면은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에는 0.98이었는데 지난해보다도 1 미치면 참고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인구 감소로 위험해지는 건데 0.98 지난해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0.88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올해 만약 0.86으로 떨어지면은 한국 망국론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리스크, 한국 종합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인구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죠. 특히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력이죠. 요 동향이 열세인데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은 한국 경제의 15년 후부터는 잠재 성장률을 크게 하락시킬 요인이 있다. 소제목으로 경제 부진으로 출산율 저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 경제를 비틀거리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 성장률 2% 붕괴가 농후해졌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2%도 안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데요. 지난해 2.7% 성장했는데 낙차 더 커지는데 장래 불안돼서 설비 투자는 자제한다. 경기가 안 좋을 게 예상되는데 설비 투자하겠어요 기업들이? 그러면 GDP는 더 침체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이제 일본의 반도체 3가지 소재 수출 규제 요거 이제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잘 안 되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한국 경제를 밀어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네. 밀어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네. 그렇지. 한국의 고용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특히 자영업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또 주 52시간 노동제 실시에 연달아 파탄에 몰렸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고용의 약 25%나 차지하는데 일본은 10%밖에 안 된다네. 일본에도 자영업자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이 월등히 많네요. 이런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2년 동안 30%나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임금이 생산성에 맞지 않는 이런 지불을 하기 때문에 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책이 한국의 자영업자를 도탄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 추이를 쭉 이렇게 그래프로 표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2010년에는 1.23, 2010
2011년에 1.24, 2012년 1.30, 2013년 1.19, 2014년 1.21, 2016년 1.17. 다 이렇게 그런대로 1점대 이상으로 그런대로 버텨왔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2017년에 1.05로 간당간당 하더니 작년에 2018년에 0.98. 그 다음에 금년 연말 되면 집계가 0.88 이하로 나올 걸로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출산율 저하가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표예요, 이게. 2017년 집권 이후에 출산율 이전과 큰 변화가 있었다. 크게 악화됐다 이런 얘기죠. 공무원 가정은 2배 신성화율을 보인다. 공무원들은 살판 났다 이거죠. 애를 많이 낳는다 이런 얘기죠. 셀러리맨 천국, 공무원 천국이다 이런 비난도 조롱 섞인 비난도 하네요. 공무원 가정의 신생아 수가 일반 가정의 2배 이상이다. 그러면서 경제 지식 제로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네. 경제 지식이 빵이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생산성이 임금 인상의 전제가 되는데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이게 임금 인상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보다 생산성 증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거 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 경제 침몰의 방아쇠를 당기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네. 아이들 표현도 아주 제대로 하네. 침몰의 방아쇠 당기는 불명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요 생산성 증가와 임금 인상률의 기본적인 관계를 간과했다. 경제 지식이 제로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 잘못된 거를 한 명도 지금까지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또 비극이다. 그 점이. 모두 경제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국 미래가 매우 어두운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리고 소제목으로요. 저출산 대책은 개점 위협 상태라네. 한국이 저출산 대책 시작한 게 2006년이 어디죠?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했는데 저출산 대책의 총본상이 여기래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걸 설치했는데 여기 위원장은 문재인인데 참나. 위원장 문재인인데 2017년 말 청와대에서 위원들과 간담회한 후에 그 다음에 회의를 열지 않았대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은 부위원장인데 위원장은 문재인이고 부위원장이 2개월도 넘게 공석이다. 연말까지 채워질 가능성은 없다. 올해 들어서도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손 놓고 있는 거죠. 개점 휴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 헛소리, 일과 생활의 조화 이러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자연히 오른다. 여기서는 시도막가세라는 표현을 하네. 시도막가세.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 그냥 이거 맡겨버린다는 정부에서 손 놓고 그냥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꼬집는 게요. 정작 그러면 문재인 말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해서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강제로 실시한 결과 실업자 급증 초래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이건 연불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의 전제인 워크가 사라져 버렸다. 일을 해야 생활의 균형이 있지. 일자리가 없는데 뭔 생활의 균형이 있어. 이렇게 꼬집고 있네요. 총인구가요 2019년에 5,165만 명을 정점으로 찍었는데 그동안 정권들이 잘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감소세로 왕창 돌아서서 문재인 정권이 다 말아먹어서 2067년에는 3,36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네. 이거 얼마나 줄이는 거야 이게. 한 번 꺾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3,365만 명으로 줄어들면 이게 1972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네.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들었는데 노인네들만 있고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하는데요.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사회지만 연금제도가 구비돼 있고 2025년 출산율을 1.8 현재는 1.4래네. 우리보다 훨씬 좋네요. 여기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목표조차 포기해서 체념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소제목으로 또 달고 있는 게 문제는 관료제라는 건데 이 관료제가 한국에 이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네.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된다네요. 한국 대통령제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이조시대 그 자체인데 가산 관료제라는 자의적 움직이는 집단이다. 이렇게 명명하네. 가산 관료제. 다시 말해서 현대 관료제는 결정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인데 한국 관료제는 도저히 이 현대 관료제라고 할 수 없고 가산 관료제적인 행동 패턴이다. 가산 관료제. 그러니까 중국식 관료제, 뭐 이조시대 때 관료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라서 인구 감소 사회를 잘 조작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제 이조시대라든가 중국식은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를 잘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징 아니에요? 조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리고 중국의 관료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해석해 보면 행간을 읽어보면은요. 중국식 따라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흉내는 내는데 여기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도 지금 부족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는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노하우가 있다고. 근데 사회주의도 아니면서 사회주의 흉내는 내는데 그럴 능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따라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네.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주 52제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이걸로 인해서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고 이 관료제로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히려 인구 줄어들면 통제를 잘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말한 듯이 한국이 멸망설은 현실감이 있는데 출생률 급감으로 인해서 최초에 없어지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분석 기사였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나라 당신이 주장한 게 이겁니까? 지구상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로 만드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거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없애도 신경 안 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오히려 통제 더 강하게 관료주의로 현대식 관료주의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조 시대식 중국식 관료주의로 가서 말아먹겠다는 거죠. 그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니네는 좋겠다 이놈 새끼. 아니다. 너도 니네도 당 모의를 줄 사람이 없어지면 너도 죽는 거야 임마. 좋다고 그러지 마라.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여러 가지로 말아먹고 있네요.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이거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뽕평 마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